해석학투 8주차 두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본 중간고사의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부터 보면 두 번째 문제에서는 어떤 함수열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xn제곱 더하기 1분의 1-x고 x 정의역은 0에서 2까지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제에서는 포인트와이즈 리미트 펑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리미트 펑션 fx를 찾으라는 얘기였는데 우선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우선은 이 fnx의 형태를 보니까 x에 n제곱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x가 어떤 구간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x가 만약에 0에서 1 사이였다라고 하면은 x의 n제곱은 우선 1은 빼놓고 그러니까 0에서 1이다라고 하면은 x의 n제곱은 0으로 가죠. 그렇죠? 고정된 x에 대해서 0과 1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갑니다. 그리고 x가 1일 때에는 뭐 분자에 1-x가 있으니까 0이 될 거고 네, 그래서 첫 번째 x의 n제곱이 0으로 가니까 그럼 얘는 1-x로 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0이고 그 다음에 x가 1과 2 사이일 때는 이제는 x의 n제곱이 이제 예를 들어서 x가 뭐 2다 라고 하면은 뭐 2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1-2니까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쪽이 지수 밑자리에 있는 애가 1보다는 큰 애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얘가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0으로 갑니다. 그래서 fx를 찾으면은 x가 0과 0에서 1 사이일 때는 1-x고 x가 1일 때는 0이고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 0이니까 뭐 굳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긴 어떤 함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찾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요런 이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가 유니폼 컨버전스까지 되는지를 물어봤는데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는지를 물어봤는데 여기에서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됩니다. 왜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되냐면 우선은 우리가 아까 전별극한함수 fx를 찾을 때 x의 범위를 나눠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유니폼 컨버전스를 이제 확인할 때에도 이제 구간을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 이제 1은 뭐 아무 둘 중에 이제 0과 1 사이든 1과 2 사이든 둘 중에 아무 데나 넣어줘도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위쪽에다 넣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fnx에서 fx를 뺀 건데 얘를 계산을 해주면 x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아까 1-x였고 여기서도 이제 1-x를 빼주니까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은 뭐 x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1-x의 x의 n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사실 답을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다라고 얘기를 이제 들으면은 그냥 억지로 좀 그렇게 끼워 맞추는 느낌이긴 하지만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제 균등 수렴인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식을 잘 보고 얘가 뭐 x에 무관하게 0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좋겠죠. 근데 보통 이제 분모에 뭔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쨌든 관심 있는 거는 이쪽 방향으로 부등식을 써 나가는 건데 x의 n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이제 분자에 있는 얘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을 잘 보면은 뭐 잠깐 쟤를 뭐 gx라고 써보면 gx가 1 빼기 x의 x의 n제곱이라고 하면은 요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g 프라임 x가
얘가 x의 n제곱 빼기 x의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n 곱하기 x의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x의 n제곱이 되니까 얘가 언제 0이 되냐면 x가 n 플러스 1분의 n일 때 g 프라임 x가 0이 되고, 이때 이 그래프를 잘 보면은 부호가 바뀝니다. 그렇죠? 왜냐면 x의 여기서 그냥 x의 n-1제곱으로 묶으면 n 빼기 n 플러스 1의 x니까 이제 이것만 살펴보면은 얘는 이렇게 생긴 어떤 1차식이 되죠. 그렇죠? 증가하고 감소하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그래서 x가 n 플러스 1일 때 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을 거냐면 x에다가 n 플러스 1을 넣은 n 플러스 1분의 n을 넣고, 그리고 얘는 마침 0과 1 사이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요거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의 n제곱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n 플러스 1에 뭐 n 플러스 1분의 n이고,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다 쳐내고 나면은 n 플러스 1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렇죠? 왜냐면 저 뒤에 있는 것들이 다 1보다 작을 거니까 얘도 n 플러스 1분의 1 하나만 놔두고 n 플러스 1의 n분의 n인데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n 플러스 1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서 얘는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뭐 x에 무관하게 0으로 갔으니까 여기에서 유니폼 컨버전스 하겠죠. 그렇죠? 비슷하게 두 번째 구간인 뭐 1부터 2까지에서도 살펴보면 얘도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fnx 빼기 fx인데, x의 n 플러스 얘는 뭐 fx가 약간 0이었으니까 얘분의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절대값 치웠으니까.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가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얘는 x가 n-1분의 n에서 최대가 될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부등식을 써주고, 그러면 이제 얘는 x가 n-1분의 n에서 최대가 될 거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식은 우리가 얘는 x가 뭐 n-1분의 뭐 n이 2 이상인 경우만 생각을 해주면, n이 1이면은 이제 0이 되니까 분모가, 그래서 x가 n-1분의 n에서 최대가 되니까 그거를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얘는 n의 n분의 n-1의 n-1분의 1보다 작고 얘는 n분의 1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얘가 x에 무관하게 0으로 가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잘 됩니다. 이렇게 이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면은 3번 문제에서는 이제 다음 두 가지 명제가 동치라는 거를 보이라 그랬는데 fn이 f로 유니폼리 컨버전스 한다는 거랑 뭐랑 동치냐면 다음과 같이 정의한 뭐 어떤 n이 무한대로 갈 때 저거를 그대로 써보면 수프리멈인데 fnx 빼기 fx의 어떤 수프리멈이 0으로 가는 거랑 동치라는 거를 보이면 됩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쓰고 있었던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 뭐 증명을 굳이 한번 써보면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의 내용을 잘 떠올리면은 되는데,
우선은 이제 이쪽 방향부터 해보면 유니폼리 컨버전스 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n이 잘 존재하는데 어떤 n이냐면 n이 요 라지 n보다 크기만 하면은 모든 x에 대해서 fnx와 fx의 차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엡실론보다 작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얘를 다 줄일 수 있다라 그랬으니까 수프리멈도 당연히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프리멈도 당연히 줄일 수가 있고 요게 바로 우리가 뭐 얘를 뭐 문제에서 뭐 이런 식으로 새롭게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얘가 어떤 라지 n이 존재해서 걔가 n이 이 라지 n보다 크면 요렇게 정의한 새로운 수열이 뭐 엡실론보다 작아진다라는 얘기니까 이게 바로 얘가 0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얘가 0으로 간다. 그래서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요런 논리 과정을 잘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요 방향은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그럼 반대 방향도 거의 똑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요런 수열이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간다라 그랬으니까 어떤 라지 n이 또 존재해서 n이 요 라지 n보다 크면 fn 빼기 f에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대요. 근데 얘가 무슨 소리냐면 쟤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x가 요 a, b에 있을 때 fnx에서 fx에 뺀 거가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가 이제 이쪽이 수프리멈이니까 얘는 항상 어떤 것에 어퍼바운드가 되냐면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 a, b에 있는 요 정의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요 fnx 빼기 fx의 크기가 항상 요 수프리멈보다 작습니다. 뭐 이거는 수프리멈의 정의니까. 근데 얘가 엡실론보다 눌리니까 이제 우리가 뭐만 볼 거냐면 어떤 라지 n이 잘 존재하는데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냐면 모든 x에 대해서 이 fnx 빼기 fx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대요. 뭐 이 얘기는 그냥 바로 우리가 유니폼 컨버전스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두 개의 명제가 동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 4번 문제에서는 어떤 뭐 두 가지 명제를 주고 이게 참거짓을 판별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 뭐 명제 정리가 뭐냐면 뭐 fn이 f로 포인트 와이즈하게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뭐 fn이 미분 가능하고 만약에 fn 프라임이 g로 유니폼하게 컨버전스가 되면은 얘가 되면 f가 미분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뭐 f 프라임은 g가 된다. 이제 요 명제가 딱 우리가 아는 명제이고 이제 요런 이 명제가 아닌 경우에는 거짓일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요거 말고도 사실 우리가 뭐 좀 더 강한 이제 요게 되게 강한 명제니까 이제 요거 말고 이제 이게 조금 강한 정리니까 좀 더 이제 일반화된 건 뭐냐면 fn이 다 뭐 미분 가능하고 미분 계속 할 거니까 그 다음에 fn 프라임이 어떤 g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고 어떤 딱 한 점에 대해서 fnx 제로가 수렴을 하면은 fn이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다. 뭐 요 얘기도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우리가 중점을 둬서 봐야 되는 내용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fn이 f로 모든 x에 대해서 다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를 가정을 했었어야 됐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게 이제 요 정리의 핵심이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제는 요 뭐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명제가 아니면 웬만하면 거짓일 확률이 높겠죠. 첫 번째 명제가 뭔지 한번 적어보면 fn이 미분 가능하고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대요. 그랬을 때 f가 미분 가능하냐? 정의역은 어차피 a, b니까. 그럼 얘도 한번 잘 우선은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정리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를 하나 꼽아보라고 하면은 f 프라임이 유니폼하게 컨버전스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렇죠? f 프라임이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제 얘가 없는 순간 거짓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fn이 그냥 단순히 미분 가능하고 fn이 유니폼 컨버전스 하긴 하지만 f 프라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얘는 거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발레를 한번 생각을 해주면 이제 우리가 위에서 첫 번째에서 들었던 게 발레가 되겠죠. 뭐 fnx를 x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로 가지고 오면 0에서 2 사이에서 그럼 얘는 이제 당연히 미분 가능하고 그렇죠? 미분 가능하고 fn이 우리가 전별함수도 전별극한함수도 알고 있죠. 1 마이너스 x고 0이고 x가 0에서 1 사이에서는 이거고 x가 1에서 2 사이에서는 0이 되는 이런 함수인데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죠, 그렇죠? 근데 f를 보면은 f는 미분 가능하지 않죠, 그렇죠? x는 0에서 요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서 꺾이게 되니까 특별히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서 뭐 이런 발레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명제를 보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조건을 줬는데 f는 여전히 미분 가능하고 이제는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는데 전별극한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사실까지 줬어요. 그랬을 때 fn 프라임이 f 프라임으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할 거냐, 이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얘도 우리가 알던 명제랑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명제랑 다르다고 해서 뭐 항상 거짓이라는 얘기는 뭐 당연히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fn 프라임의 유니폼 컨버전스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정해야만 이제 뭔가를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요거를 가정하지는 않았으니까 거짓일 확률이 상당히 높고 fn 프라임이 f 프라임으로 유니폼하게 컨버전스가 된다라는 거를 보여야 되는데 이제 요런 거는 거짓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fn이 유니폼하게 컨버전스 한다라는 것만으로는 fn 프라임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왜냐면 원래 함수는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요거는 그냥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fn이 좋은 함수라고 해도 fn 프라임은 좋은 함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래서 이런 발레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미분했을 때 뭔가 되게 곤란한 상황이 나와야 되고 이제 원래 함수는 괜찮은 애여야 하니까 삼각함수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리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fnx는 루트 n분의 sin nx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구간은 적당히 0에서 1까지 줬을 때 그럼 얘는 뭐 전별극한함수는 0이 될 텐데 전별극한함수는 0이라는 상수함수가 될 텐데 유니폼 컨버전스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fnx 빼기 fx를 생각을 해주면 얘는 그냥 뭐 루트 n분의 절대값 sin nx고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루트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서 x에 무관하게끔 눌러줄 수가 있으니까 유니폼 컨버전스가 됩니다. 근데 fn 프라임을 생각을 해주면 그리고 f는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렇죠? 근데 fn 프라임을 생각을 해주면 얘는
루트 n 코사인 nx죠. 그리고 f 프라임 x는 여전히 0인데 fn 프라임이 f 프라임 x로 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 거짓인 거를 보여주는 이런 발레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살펴보면 5번 문제의 첫 번째에서는 아벨 정리를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하셨을 테고,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제 어떤 몇 급수를 주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fx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x의 n제곱인데 얘가 언제 연속이 되는지, 연속이 되는 x를 전부 다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벨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면 우선은 이거의 수렴 반경은 1입니다. 그쵸? 1이니까 얘가 수렴할 수 있는 범위는, 우선은 여기에서는 수렴하는 거는 알고, 그럼 이제 양끝점에서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x는 마이너스 1일 때나 x는 1일 때나. 근데 x가 마이너스 1에서는 수렴하죠, 그쵸? 뭐 교대급수 판정법을 이용하면 수렴하고, x는 1에서는 뭐 발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벨 정리로부터 x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수렴을 하니까 아벨 정리에 의해서 얘가 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유니폼 컨버전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에서는 이제 연속이 잘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요거보다 요 바깥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살짝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얘도 한번 살펴보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어차피 1에서는 발산하니까 여기에서만 살펴보면 x0를 여기에 있는 걸 하나 임의로 가지고 왔을 때 요거보다 작은 a를 하나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 0이 1이고 x0가 뭐 1에 항상 엄청 가까워도 우리가 뭐 요거보다 이제 큰 a를 항상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양수 a를. 그래서 요 양수 a에 대해서 요런 거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n분의 요 x0 n제곱은 얘는 뭐 n분의 x0의 n제곱이 될 거고, 얘가 항상 n분의 이 n제곱보다 작고, 얘 생각해보면은 얘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a의 n제곱, 여기서 a는 1보다 a는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수렴합니다. 그쵸? 이건 뭐 몇 급수의 성질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얘는 수렴하니까 뭐 바이오 슈트라우스 정리에 의해서 얘는 사실 우리가 x0를 뭐 0과 1 사이에서 골랐지만 사실은 x0가 그냥 절대 그냥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해도 똑같이 이런 어떤 양수 a를 잘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때는 뭐 요런 거에서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또 뭐 해줄 수가 있으니까, 뭐 여기서 얘가 뭐 절대 수렴하니까,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도 유니폼 컨버전스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유니폼 컨버전스 하면은 우리가 연속인 거를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포함하고 1은 포함하지 않는 곳에서 연속이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뭐 몇 급수가 주어져 있을 때 얘가 뭐 언제 연속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어떤 함수를 주고 그게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이라고 했는데,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sin x분의 1이고 x가 0이 아닐 때는, x가 0일 때는 0인 이런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인테그러블 하냐, 구간은 0에서 1까지. 요것도 이제 증명을 해보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는 0 근처에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x는 0 근처에서 문제.
문제고 0 이제 바깥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뭐 0 바깥에서는 연속인 것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잡을 거냐면 어떤 뭐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엡실론에 대해서 in 어떤 n을 고릅니다. 뭐 이런 n분의 1을 항상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왜 이렇게 잡았냐면 그러면은 n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곳에서는 f가 연속이죠, 그렇죠? 연속이니까 당연히 적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n분의 1,1에서는 우리가 적당히 파티션을 잘 잡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는 0에서 1까지인데 그래서 파티션이 잘 존재하니까 어떤 P1이라는 파티션이 n분의 1에서 1을 잘 쪼갤 수 있는 어퍼썸과 로어썸의 차이를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는 요 파티션이 존재하고, 그럼 이제 문제는 0에서 n분의 1까지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n분의 1을 이제 이런 식으로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게끔 골라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원하는 분할을 0에다가 저 P1을 합쳐준 거를 정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의 어퍼썸과 로어썸을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파티션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0과 1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n분의 1을 기준으로 이쪽은 적당히 파티션이 알아서 잘 돼 있고 문제는 여기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sin x분의 1의 이거에 대해서 수프리멈과 0은 빼고 n분의 1과 인피멈을 생각을 해주면 얘는 항상 1이고 얘는 항상 마이너스 1입니다. 요거는 뭐 사인이 진동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말로 설명을 뭐 해줘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겠죠. 뭐 좀 더 엄밀하게 적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더 적어야 되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뭐 그렇게까지 제가 뭐 요구하지는 않을 테니까 어쨌든 사인이 계속 진동하고 있고 사인 x분의 1 입장에서 보면 x분의 1은 n부터 무한대까지니까 뭐 적당히 잘 이렇게 1을 만들어내는 마이너스 1을 만들어내는 x를 찾아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뭐 수프리멈이 1이고 인피멈이 마이너스 1인 거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 어퍼썸과 로어썸의 이 분할 P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우선은 n분의 1에서 1까지는 이렇게 P1에 대한 파티션으로 생각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0에서 여기까지는 n분의 1에서 1까지고 우리가 뒤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0에서 n분의 1까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항상 구간의 길이는 어퍼썸을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구간의 길이에다가 이 수프리멈 아니면 뭐 구간의 길이에다가 이 인피멈 값을 생각을 한 걸로 했으니까 얘는 n분의 1에서 1 빼기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우리가 엡실론보다 작게끔 골라놨었고 파티션 P1을 그다음 뒤에 있는 거는 n분의 2인데 이 n분의 2는 아까 n분의 1을 우리가 엡실론보다 작게끔 잡아놨으니까 2엡실론보다 작겠죠. 그래서 얘는 뭐 3엡실론보다 작아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얘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쨌든 sin x분의 1은 x는 이제 0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요 점 한 점에서 파내는 거죠, 그렇죠? 0에서 어느 한 점 뭐 제가 n분의 1이라고 써긴 했지만 뭐 델타 같은 걸로 써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잘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요 0에서 델타까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델타를 내가 충분히 작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 충분히 작게 잡아준다라는 거는 x는 0 근처에서 아주 작게 파내는 거죠. 작게 파내는.
그렇죠? 그래서 0에서 1까지 이렇게 있을 때 0 근처에서 문제가 되니까 0 근처 주변만 살짝 드러내고 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괜찮아지고, 여기는 내가 작게 파냈으니까 괜찮아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의 싱귤러리티라고 부르죠.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곳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7번은 책에 있는 연습 문제니까 연습 문제에서는 아마 인크리징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제 그거를 디크리징으로만 바꾼 거니까, 네. 대신에 얘가 디크리징이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요 어퍼썸과 로어썸의 차이를 어쨌든 잘 줄여주는 파티션을 잡아주면 되는데, 요 어퍼썸을 쓸 때, 로어썸을 쓸 때 요 인덱스를 잘 써줘야겠죠, 그렇죠? 뭐 i는 어떻게 되는지, 0부터 n-1까지인지 뭐 1부터 n까지인지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퍼썸, 로어썸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수프리멈과 인피멈이 항상 등장을 하는데 얘는 디크리징이기 때문에 수프리멈이나 인피멈이 항상 얘네들이 함수값으로 나타납니다. 얘네가 항상 함수값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왜 얘가 함수값으로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디크리징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를 언급을 해주지 않으면은 점수를 잘 받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 문제를 보면은 8번 문제의 첫 번째도 뭐 디니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연습 문제 있긴 하지만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풀어봤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리의 증명도 책에 제가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셨을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이 디니 정리에 나와 있는 이 조건들이 전부 다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조건이 빠지면 이 정리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첫 번째로 K가 컴팩트가 아니면 이 디니 정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얘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 얘가 컴팩트가 아닌 예제를 골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컴팩트가 아닌 거 이런 반례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fnx는 xn 제곱이고 k는 0은 포함하지만 1은 포함하지 않는. 그래서 왜냐하면 요 xn 제곱이 얘는 뭐 다 인크리징 하고 있고, 얘가 어떤 0으로 얘가 어떤 전별극한 함수 fx로 가면은 얘는 x가 1일 땐 1이고 뭐 예를 들어서 0과 1 사이에서는 0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굳이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1에서 이렇게 구멍이 뚫린 애니까 1에서 문제가 됩니다. 주로 1에서 문제가 되는 애인데 얘는 단조 증가죠, 그렇죠? 단조 증가고 얘는 이제 컴팩트 아니고, 근데 f는 0으로 전별 수렴을 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얘가 유니폼하게 수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얘가 뭐 연속이고 컨버전스가 유니폼하다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얘 단조 증가고, 그 다음에 f랑 fn 얘도 연속이고 f가 연속이죠, 그렇죠? 왜냐면 1이 빠져 있으니까. 근데 얘는 fn이 0으로 유니폼하게 수렴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유니폼하게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어떤 반례를 잡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 근처에서 문제가 될 거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어떤 수열이 잘 존재해야 되는데, 어떤 수열이냐면 뭐 fnx랑 xn에서 f가 지금 0이니까 요거 자체가 이제 0으로 안 가는 거 이고, xn은 이제 n을 무한대로 갔을 때 이제 1 근처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1로 가는 애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xn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n을 뭐 적당히 2의 마이너스 n분의 1제곱 같은 걸로 해주면 n이 무한대로 가면은 1로 가고, fnx xn제곱 요거 생각을 해주면 2의 마이너스 n분의 1의 n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0으로 안 가니까 항상 유니폼 컨버전스는 안 되는 이런 반례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세 번째 문제는 이제 F가 연속이란 얘기가 빠져 있어도 K가 not 컴팩트죠. 그때 성립하지 않은 거고, F가 연속이 아니어도 디니 정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얘도 이제 똑같은 발레로 다 처리가 되는데, 이제는 fn이 똑같이 xn으로 잡고 k는 컴팩트로 잡아야겠죠.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 잡아주고, 그러면은 f는 이제 0이 아니라 이제는 아까 위에서 소개한 여기로 이제 전별 수렴하죠. 그리고 fn이 뭐 단조 증가고 연속이죠. 근데 f의 연속이라는 조건이 빠져 있으니까 fn이 요 fx로 유니폼하게 수렴하지 않죠, 그렇죠? 뭐 똑같은 발레를 들어도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의 연속이라는 조건이 빠져 있어도 이렇게 f가 f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컴팩트라는 얘기가 빠져 있으면은 디니 정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니 정리를 얘기할 때에는 항상 뭐 이런 조건들이 이제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요 중간고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고, 아마 이 뒷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했었던 것들 중에서 특히 뭐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한 내용은 계속 쓰이니까 뭐 중간고사 범위이긴 하고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하실 때는 요 내용을 좀 까먹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요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한 거는 어쨌든 계속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계속 공부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